상위권이 되려면 초등학교 때 이미 떼고 왔다. 진짜 덕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덕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정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를 좀 어렵지 않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혼을 했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논술 수업하면서 발견한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이었으니까요. 역사책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더라고요. 감동하면서 읽었고요. 정말 생생한 역사 공부를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논술 강사 영쌤입니다.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 지난번에 고전 영상 보시고 나서 역사책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심이 진짜 많으셨어요. 요즘 특히 역사책 읽히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통합사회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더 이상 역사 공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역사 싫다고 이과 가고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역사 공부에 동참하게 된 것이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사를 공부해서 논술을 잘하거나 대입에도 도움이 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즐겨 읽었던 학생들은요, 굉장히 큰 맥락에서 세상의 현상을 분석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수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상위권 학생 집에서는 무슨 얘기할까 해서 생각을 다양하고 넓게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여러 면에서 성적도 좋고 대입에서도 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역사 공부를 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면접 많이들 봤을 텐데요. 여기서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은 확실히 역사를 잘 아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요, 논술 시험하고 유사한데요. 결국 재시문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자신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서 역사적인 맥락을 자연스럽게 잘 활용하는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님 앞에서 인간의 본성에는 다수에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주장으로 면접시험을 치른다고 해보잖아요. 과거의 독일인들이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성이 다수에게 휩쓸리는 바람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높게 주고 싶네요. 유대인 학살 사례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장에서 너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한 사례여가지고요. 조금 상투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역사에 정말 관심이 높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침없이 정말 자유자재로 흥미로운 어떤 근거들을 잘 제시하는 편이거든요. 단연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책 읽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역사를 좋아하게 만드는 책 추천에 앞서서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러면 누구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지만 좀 많은 친구들이 역사를 따분해할까에 대해서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런지. 역사책은 정말 죽어도 읽기 싫어요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이나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생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벌써 졸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종대왕은 편식이 심했다고 해요. 약간 솔깃하다 이거, 그죠? 그래서 식사 자리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 안 먹어 이러셨대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편식.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기 8년 전부터 눈이 잘 보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랬나 보다. 되게 신기하네요. 어떠세요? 아까 이야기와 이번 이야기가 이게 좀 더 솔깃하고 재밌어요. 과연 왜 그럴까요, 홍쌤? 세종대왕이라 조금 더 나한테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세종대왕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들으면 굉장히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당연히 자신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딱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관련도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도요,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되죠? 내가 관심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라든지 네, 비트코인. 사실 네, 공부하지 네, 네. 말라고 해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 이야기는 하루 종일도 찾아보시죠. 이와 같이 어른들도요,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나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강제적으로 자꾸 넌 공부 잘해야 되니까 그냥 해. 무조건 암기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아이는 역사책을 평생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진짜 혐오증처럼 진짜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20년 가까이 논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왜 어떤 소수의 학생들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야 이제 너 역사책 그만 좀 봐 해도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역사책 읽고 있고. 진짜 덕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덕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정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렇게 읽으라고 막 쥐어줘도 안 읽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말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 얻어낸 결론이니까요.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들을요, 저희가 권하는 순서에 맞춰서 읽혀주시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게 될 건데요. 물론 엄청난 덕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너무 싫어해서 그래도 좀 읽어보지 뭐 정도까지는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저희가 가장 먼저 권하는 시리즈 2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시리즈고요. 또 하나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시리즈는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이거는 진짜 애들이 너무 열광하는데 또 이 네.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 당장 읽히시고 싶어지실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 시리즈를 집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려면 초등학교 때 이미 네. 시리즈를 떼고 왔다. 떼고 왔을 뿐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 시리즈부터 읽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도 네. 가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이요, 물론 역사에서 과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로 테리 디어리의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마인들이 의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로마의 어린이들은 어떤 게임을 즐겼을까와 같은 아이들의 피부에 정말 생생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풍부하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 좋아하겠네요. 로마 애들은 뭐 하면서 놀았을까? 나는 하고 나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슬픈. 아이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었구나 생각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테리 디어리는 정말 재능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유머러스한 문체까지 겸비를 해서 아이가 책을 읽다가 휴대폰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 집중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2번째 시리즈도 비슷하다면서요. 조선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는데요. 역사책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더라고요. 특히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홍쌤.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혼을 했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막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살았던 거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책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사 시간에 왜 그런 거 배우잖아요. 조선의 행정구역은 몇 개로 나뉘어졌어. 뭐 통신사가 가고 막 이런 거가 좀 그냥 그 싫잖아요. 말 자체가 다 암기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근데 이혼을 했을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결혼 로맨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먼저 흥미를 유발시킨 후에 역사 공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역사는 암기하는 거야, 내 머리를 괴롭히는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출발선상에 서는 것부터가 다른 자녀는 당연히 역사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이해도도 빠르고요. 또 본인이 흥미를 느끼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역사에 흥미를 갖게 해줄 책을 읽은 다음으로는 소설을 읽혀주시면 좋아요.
하나가 빠찡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입 논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향도 시리즈물의 소설이 있습니다. 빠친코는 드라마로도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다시 소설을 읽었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요. 정말 이 소설은 명작이다 막 이래가면서 감동하면서 읽었고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 역시 선생님이지만 학생들과 빠찡코를 읽으면서 그 당시 역사 속을 살아냈던 인물들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정말 생생한 역사 공부를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 게 드라마가 19금으로 만들어졌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면들이 조금 책 추천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찡코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에게 정말 교훈을 줄 수 있고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야한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 자료에서 제외를 시키기에는 너무 아쉬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한 학생들에게 권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요, 김훈 작가님의 엄청난 필력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워낙에 대입 논술시험 제시문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치열한 대립 구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도는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서 쓰인 버전으로 읽어보시면 좋고요. 조선시대 후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흥미를 가지면 좋겠고 세계사도 더불어서 알면 좋겠죠.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읽더라고요. 게다가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 노동 착취 현장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비판적인 의식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두 배로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알아가는 소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또 한 번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마이클 모퍼고의 우리 집 정원에는 코끼리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전쟁일 것 같지가 않아요. 와,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문학적인 감수성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책이니까요. 꼭 읽혀주세요. 2차 대전이 아무래도 공부할 것도 많고 복잡한데 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세계사 공부 안 해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막 생기고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를 좀 어렵지 않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녀들을 굉장히 통찰력 있고 또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책은요, 20년 가까이 논술 수업하면서 발견한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이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혀주세요. 우리 영쌤용쌤은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책 읽는 그날까지 힘쓰겠습니다. 안녕!